안녕하십니까. 현빈 친환경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미노산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동물성 아미노산과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는 식물성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성 아미노산보다 흡수율 면에서 뛰어난 유리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아미노산, 즉 유리아미노산의 기본적 의미는 단백질이나 펩티드 등과 같이 결합형 아미노산에 대하여 아미노산이 단독의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즉, 유리아미노산은 일반적인 단백질이나 펩티드와 같은 결합형으로 구성 성분이 존재하지 않고 단독 분자 상태로 생체 내에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해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물성 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리아미노산과 일반 동물성 아미노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면 유리아미노산과 일반 동물성 아미노산은 각각 유리아미노산과 구성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먼저 유리아미노산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이 단독의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구성 아미노산의 경우 결합에 참여하여 폴리페타이드, 즉 아미노산 단량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 형성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다른 생체 물질에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산이며 단백질 형성에 포함된 아미노산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아미노산과 일반적인 동물성 아미노산을 농자재로 사용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입니다. 한 단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유리아미노산과 일반 아미노산의 차이점은 흡수율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은 미생물의 발효, 분해작용에 의해서 흡수되지만 유리아미노산은 분자 구조가 일반 구성 아미노산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옆면 살포시의 작물에 잎에 있는 기공으로 흡수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또 순도 높은 아미노산의 함유로 작물의 생육에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리아미노산은 일반적인 동물성 아미노산보다 높은 순도와 흡수율을 가진 아미노산 자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유리아미노산의 사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면살포의 경우 물 25말 기준으로 하우스 작물에는 100g에서 250g, 노지에는 200g에서 350g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관주의 경우에는 첨평 기준 1kg에서 2kg 사용을 추천드리며 작물에 힘이 없고 병이 들어와 급하게 극약 처방이 필요하신 경우 첨평에 2kg에서 3kg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극약 처방이 필요하신 경우 관주가 들어갈 때 유리아미노산과 같은 비율로 해조 추출물과 풀빅산을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옆면의 경우 해조 추출물을 높은 농도로 사용할 시에 작물에 얼룩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린 해조 추출물로 대체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RNM 자가액비를 직접 담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리아미노산과 함께 옆면의 경우에는 25말 기준으로 작물에 따라서 RNM 자가액비를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넣으시면 되고 관주의 경우에는 RNM 자가액비를 어린 작물의 경우 10리터, 성체의 경우 20리터에서 40리터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액비 사용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아미노산 사용량에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작물의 상태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이 영양이 부족하거나 약해가 났을 때 액비를 옆면 살포해주면 사람이 링거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담아두었던 RNM 자가액비가 없을 때 액비를 대체해서 동물성 아미노산을 옆면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에서 설명드린 유리아미노산이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미노산의 흡수율을 측정할 때는 옆면 살포 후 작물잎에 남은 아미노산의 잔여량으로 계산하는데 유리아미노산은 98% 이상 흡수되어 잎에 남아있는 아미노산의 잔여량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아미노산은 콩을 원료로 하는 것은 식물성 아미노산과 같지만 수용성으로 강력한 유기질소를 함유하고 있고 침투제 같은 접착력과 미네랄과 함께 킬레이트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 유리아미노산은 잎과 뿌리를 통한 영양소 흡수를 증가시키고 작물의 단백질 및 당도와 비타민 함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뭄, 서리와 같은 상황에서 작물의 저항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식물 질병의 발병률을 감소시켜줍니다. 해당 성분 분석표를 봤을 때 천연 질소가 높다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이며 유기물 함량이 95.73%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유리아미노산은 수분 3.74%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기물로 되어 있는 훌륭한 농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하는 출발선은 다르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도착점을 얼마든지 앞당겨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하는 용기, 그 용기가 한 걸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